빛으로 가는 에코드라이브 시계와 동의어처럼 느껴지던 시티즌이 기계식 시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저가 포지션에만 만족하지 않고 럭셔리와 미드레인지를 본격적으로 겨냥한다는 게 과거와 달라진 모습인데요. 브랜드의 최고가 라인업인 더 시티즌과 중고가 라인업인 시리즈 8이 선봉에 섰습니다. 국내의 시티즌 팬분들은 시티즌의 새로운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기 전에 이 시계들이 한국에 정식으로 소개될 수는 있는 걸까를 의심하셨을 겁니다. 시티즌의 야심찬 신작들 중 상당수가 내수 시장이나 일부 해외 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매됐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시계가 나왔대 라는 소문으로만 끝날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올해부터 시리즈 8 컬렉션이 한국에 정식 발매가 됩니다. 이 컬렉션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일부 매장에서만 전개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정말 소량의 모델들만 국내에 들어와서 매장마다 입고 모델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찾는 모델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매장으로 걸음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시리즈 8이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보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리즈에서 가장 입체적인 다이얼을 자랑하는 830 메커니컬 NA1010-84X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대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시티즌이 던진 승부수는 무엇일까요? 시리즈 8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팔을 옆으로 기울여 보면은 무한을 뜻하는 수학 기호입니다. 시티즌 장인 정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한다고 해요. 시리즈 8에서 첫눈에 들어오는 건 70년대풍의 강렬한 팔각 케이스와 단단해 보이는 크라운 가드입니다. 선이 유난히 깊은 인더스트리얼 브러쉬와 반짝반짝한 폴리시 피니쉬를 교차시켜서 케이스를 구성하는 여러 각과 면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도 케이스의 기조를 따라서 두 가지 피니쉬를 교차시켜서 조각조각 각진 형태를 더 강조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공격적으로까지 느껴지는 각진 형태와 피니쉬의 특징 덕분에 40mm라는 수치상의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은 크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평소보다 높은 가격대를 공략하는 시계이니만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요. 시티즌은 케이스가 가진 근육을 최대한 부각하는 각과 선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요즘 나오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가 대개 드레스 시계처럼 단정한 방향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시리즈 8은 좀 더 스포츠 시계에 가까운 강인한 아우라를 풍깁니다. 시티즌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한 흔적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레스 시계로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러그 트러그의 길이가 47.4mm로 길지 않은 데다가 브레이슬릿이 러그 끝에서 바로 접히기 때문에 위아래로 긴 시계는 아닙니다. 대신 크라운 가드의 존재감 때문에 좌우로는 다소 넓은 시계입니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은 아니지만 100m의 준수한 방수 성능에 두께는 돔형의 유리를 포함해서 11.7mm인데요. 여러 층으로 된 다이얼의 구조 때문에 시리즈 8의 다른 모델에 비해서 1mm 정도 두께가 올라갔습니다. 제 손목 둘레인 17cm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조정한 다음에 무게는 147.7g이 나옵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타일이지만은 정말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붙어있는 건 아니어서 시계줄에 탈착이 가능합니다. 러그 폭이 22mm이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다른 시계줄을 끼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엔진의 스펙 역시 같은 가격대의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0950이라는 새로운 넘버링을 부여받은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을 하는데요. 우선 1오차 범위를 마이너스 5초에서 플러스 10초 사이로 아주 좁게 잡았습니다. 평균 오차 범위보다는 최대 오차 범위를 기록하는 일본 회사들의 경향을 감안할 때 실제 사용 시에는 더 좋은 정확도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스위스산 무브먼트들이 대개 엘라보레 그레이드 기준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탑 그레이드 기준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초의 최대 오차 범위를 제시하고 있고 세이코의 유갈 시리즈가 마이너스 15초에서 플러스 25초의
1호차 범위를 제시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진동수를 줄이고 파워 리저브를 최대한 늘리는 요즘의 경향과는 다소 다르게 상대적으로 높은 진동수를 유지하면서도 파워 리저브를 50시간까지 가져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무브먼트의 스펙 자체에 항자성 기능이 포함된 것도 인상적입니다. ISO가 규정하는 항자성 시계 스펙인 4800A보다 뛰어난 16000A까지의 자성을 견딜 수 있다고 하니까 휴대폰이나 스피커 같은 일상에서 만나는 수준의 자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통해서 판단해 봤을 때 기존의 미오타 9000번대 무브먼트의 아키텍처를 거의 그대로 활용한 다음에 일부 부품들을 업그레이드한 엔진으로 보이는데요. 설익은 새 무브먼트가 남발되는 시장에서 검증이 이미 잘 되어 있는 설계를 활용했다는 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때때로 웅웅거리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단방향 로터가 애써 구축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다소 깎아먹는다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얼을 돋보기처럼 확대해주는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반짝이는 소재의 다이얼 때문인지 빛이 어른거리는 현상이 꽤 발생합니다. 시리즈 8의 다른 모델들은 비교적 심플한 다이얼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 830은 다이얼을 좀 더 실험적으로 구성한 것도 재밌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3개의 레이어로 구성한 다이얼인데요. 제일 밑에 금속 재질의 판을 깔고 그 위에는 자개판을 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은색의 격자 형태의 판을 올렸습니다. 빛이 잘 들어오면은 격자 무늬의 판 아래에서 자개가 특유의 오묘한 색깔을 드러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개성을 자랑하는 시계로 거듭이 납니다. 남자 시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자개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스럽다거나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이얼 위에다가 직접 무늬나 패턴을 입히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소재가 다른 여러 층의 판을 겹쳐서 활용한다는 신선한 접근이 아주 즐겁게 느껴집니다. 다이얼의 디자인은 몇 가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챕터링의 눈금이나 인덱스 주변의 디테일이 다소 많은 느낌인데요. 그래도 브랜드의 로고와 시리즈 8의 프린트는 흰색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서 다이얼이 너무 번다하게 느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3시 방향의 창으로 보이는 날짜 디스크도 흑백 반전을 시켜서 다이얼 위에서 겉도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다이얼은 3중으로 입체적으로 구성한 데 반해서 아플리케 인덱스와 스켈레톤 시분침의 깊이감은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미 다층 다이얼 때문에 시계의 두께가 늘어났으니까 케이스가 더 두꺼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인덱스와 시분 초침을 얇게 만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케이스를 더 두껍게 만들더라도 인덱스와 시분 초침을 과감하게 두껍게 만들었어야 할 것 같다는 게 제가 느낀 아쉬움인데요. 조금이라도 얇은 시계가 좋다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진 않겠습니다. 이 다이얼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사실 인덱스와 시분침이 아니라 격자 다이얼 밑에 들어간 자개 다이얼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색감일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야광은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아서 아주 강력하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광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시티즌 시계답게 준수한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녹색이 아니라 매력적인 민트색의 야광 도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의 지름이 6.7mm로 큼직합니다. 그래서 잡기가 아주 좋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크라운 정면에 로고를 새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기조는 케이스백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된 솔리드백에는 아무 장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수 성능과 착용감 그리고 두께를 지킨 거를 알 수가 있네요. 브레이슬릿을 보시면은 적당한 두께를 유지해서 너무 흐물거리는 느낌이 없도록 했고요. 그럼에도 유연하기 때문에 손목에서 착 감기는 좋은 착용감을 줍니다. 길이 조정은 푸시핀을 가운데에 위치한 고리를 통해서 고정시키는 핀앤칼라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 시계의 브레이슬릿도 미세 길이 조정은 없습니다. 버터플라이 방식이 아니라 폴드 오버 방식의 클래스프를 골랐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점인데 안쪽은 밀드 클래스프로 기존의 시티즌 시계에 비해서 좀 더 실체감 있게 개선이 됐지만은 덮개 부분은 여전히 얇게 나왔습니다. 대신에 푸시 버튼을 통해서 쉽게 탈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는 아주 편리하고 실용적인 클래스프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시리즈 8은 이 가격대에 새로 진입하는 후발주자답게 아주 성의 있게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용감하게 생긴 팔각 케이스나 성의 있게 이루어진 케이스의 피니시, 그리고 3층으로 구성한 입체적인 다이얼에서 시티즌 특유의 실험 정신과 개성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선택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원래도 시티즌이 무난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비슷비슷한 디자인에 질린 분들께 신선하게 다가올 또 다른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 시계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용적인 데일리워치의 조건이라고 할 만한 방수 성능, 항자성, 그리고 정확도를 잘 챙긴 것도 이 시계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천후 시계 하나만으로 컬렉션을 꾸리려는 분들 역시 이 시계를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중고가와 럭셔리 가격대를 향한 시티즌의 열망을 느낄 수 있는 시계 시리즈 8의 국내 첫 출시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계의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